지난해 인천과 김포 지역 화두였던 5호선 연장안 결정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번번이 중재가 늦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광역동 체제를 시행한 지 4년 반 만에 부천시가 다시 세계고를 복원하는 행정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부천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천 원미동 일대에는 오는 2029년까지 공동주택 1,600여 가구와 근린 생활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지난해 인천과 김포 지역 화두였던 5호선 연장안 결정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한을 정해놓고도 번번이 중재가 늦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결국 해가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중재를 시사한 데 더해 전현직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연말까지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노선 발표가 지연을 거듭하면서 지역에서는 국토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선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약속한 연내 노선 발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다고 규탄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같은 날 김포 골드라인 현장 점검에 나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김포시 노선안 확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버스 투입 확대 등 단기적인 교통대책을 언급했지만 5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매듭 짓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합의를 통해 1월 중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선 발표가 지연되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위치 변경과 역신설 주장에 더해 온라인에서는 노선에 대한 찬반을 넘어 타 지역에 대한 비난까지 나옵니다. 정치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김포 갑을 예비 후보자들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서울 편입 5호선 연장 관련 발언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전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이 최근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김포에서 처음 시작을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울, 김포, 강서구가 합의하던 당시 인천시도 참여해달라고 했으나 회피해놓고는 이제 와서 인천시가 과도한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김포시 연장안의 경제성이 인천시 연장안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연일 정부와 여당의 5호선 예타 면제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5호선 연장 노선이 이달 중 확정되더라도 지역별 유불리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세 달이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광역동 체제를 시행한 지 4년 반 만에 부천시가 다시 세계고를 복원하는 행정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1년간 준비를 거쳐 다시 한번 행정 체제를 크게 뒤흔든 건데요. 부천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업무 시작이자 부천 세계구 복원 첫날, 일찍부터 민원실 창구가 붐빕니다. 행정구역 재개편에 시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지역마다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통합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놔두고 행정복지센터까지 멀리 전입신고며 행정을 다 보니까 사실 불만들이 많았어요. 다시 이렇게 구로 돌아온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구는 일제히 개청식을 열고 변화를 알렸습니다. 기존 주소에 구명칭이 더해집니다. 우편 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옥길동이 분동을 결정해 모두 37개 동이 됐습니다. 행정 서비스에서 안전과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합니다.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에 즉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일반동과 구청 체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시와 10개 광역동에서 처리하던 민원이나 행정 업무는 3개 구와 37개 동에서 분담합니다. 앞으로 혼인이나 계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업무는 각 구에서 전담합니다. 또 전입과 인감, 대형 폐기물 신고는 각 동에서 담당합니다. 시민들이 아무래도 광역동에서 민원을 보다 보면은 좀 이제 원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광역동 구가 없으면서 또 이제 불편을 겪었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시민 행정의 어떤 중심에서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지난해 말 중단됐던 무인 민원 발급기는 현재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등은 3일 하루 동안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이 중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이동하던 도중 흉기를 든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 갱신 예정인 인천 지역 빌라의 86%가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2024년에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이에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갱신 계약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을 100%로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90%로 가입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 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 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입 불가 비율이 금천구가 87%로 가장 높았고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92%,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최근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또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협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경기도가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부천 원미동 일대에는 오는 2029년까지 공동주택 1,600여 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천 원미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주민 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2월 지정됐으며 사업 승인이 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경기 지역 9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통신 판매업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10개 군구별 통신 판매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79,365곳으로 2019년 대비 124.6% 증가했습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213.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미추홀구 177.3%,
중구 174.7%, 동구 147.9%, 부평구 137.5% 순입니다. 문제는 통신 판매업자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12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통신 판매업자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 판매업자 관리 지도 점검을 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각각 감면받습니다. 이에 따라 11만 2,1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는 모두 13만 1,700여 가구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시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습니다. 경기도가 법무부에 악성 체납자 363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외화 거래 내역 등 전수조사를 거쳐 최종 출국 금지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 금지 대상자는 114명입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직 스포츠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약 5,2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차례 분남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체납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는 B씨는 2022년에도 명단 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까지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출국 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2024년도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저희 가족 모두 24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새해를 지내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는 해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해가 보여서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에 우리 아들, 딸을 사업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해 꼭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2024년도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행복하고 또 더 건강하고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4년 정동진에서 일출을 촬영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